그 시절 우리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30년 전 강제로 헤어진 첫사랑과 그 기억 속에서 태어난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잊는다고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살아 숨쉬죠. 그 세월 속에서 만난 사람들, 선택과 갈등, 그리고 운명처럼 이어진 사건들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질문하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행운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머물 겁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공장의 하루는 새벽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쇠와 기름, 먼지와 사람의 땀이 섞인 공기 속에서 기계의 심장은 가장 먼저 깨어났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걷히면 작업복의 첫 냄새가 바람에 묻어나왔습니다. 수정은 그런 냄새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그저 수연 씨라 불리며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자유였어요. 하루 종일 같은 기계 앞에서 서 있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늘 거칠었고 이마엔 금세 땀이 맺혔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군가 곁에서 진심으로 수고했어요라 말해주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묵묵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일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아 고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정은 처음 봤습니다. 수연 씨, 손 다치면 안 돼요. 도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조용한 온기였죠. 그녀는 가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대답도 못한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오고 쇳가루 냄새가 밥 냄새에 묻히면 그제야 하루가 끝난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 댁 밥상엔 이런 게 없겠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지금만큼은 그냥 한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의 식판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이 수정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기숙사 천장에 반사된 불빛이 눈동자 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 낯선 기운이 돌았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한 장. 이번 주 회장 공장 시찰. 그 한 줄이 사람들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어요. 수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 이름이 이곳에 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공장에 내가 간다. 그곳에 있는 동안 넌 절대 나서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력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잠시만요. 저 불필요한 감정은 버려라. 그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뚝 소리가 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작은 방 안의 시계 소리, 그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 같았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도윤이 그녀의 눈가를 보고 물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잠 못 잤죠? 그냥 더워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이내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문 앞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들어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고 그 뒤로 회장이 들어섰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생산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전체를 눌렀습니다. 관리자가 허둥대며 대답했죠. 예, 요 며칠비 때문에 자재가. 그때 도윤이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상화됩니다. 새 기계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수정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도윤의 얼굴.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좋군. 회장은 짧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름 모를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창고 뒤편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 듯 공기 속이 눅눅했습니다. 아까는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말해야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수연 씨, 그분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회사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당신 얼굴을 오래 보시던데요.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머리끈이 풀렸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건 사랑이었지만 둘 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주변을 살폈죠. 그의 마음엔 낯선 두근거림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도 따라왔어요. 그녀에겐 뭔가 비밀이 있다. 며칠 후 공장 상부 회의에서 도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회장님이 눈여겨보신다던데? 괜히 튀지 말지. 위험해. 그 말들이 공기처럼 돌았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밤마다 수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죠. 한편 수정은 친구 영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에게 들킬 것 같아. 그럼 숨겨야지. 이제 와서요? 숨기는 게 더 죄 같아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늘 상처받지.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사랑이지.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기숙사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리고 공장 굴뚝 위로 불빛이 번쩍였어요.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장은 딸 수정에게 본사회의 참석을 명령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언론이 내 행방을 묻고 있다.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본사 회의실의 거울 벽 앞에 앉은 수정.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장 소매를 곧게 펴며 숨을 고르던 순간 문이 열리고 도윤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는 납품 보고서를 들고 온 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이미 느꼈습니다. 그녀가 수연이었다. 하지만 그건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 아니 수정 씨죠?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어요? 꿈에서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공장 안불빛이 깜빡였어요. 수정은 그를 찾아 달렸습니다. 도윤 씨, 그의 모습이 빗속에서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벽을 잊었습니다. 빛과 어둠, 신분과 이름, 그 모든 게 사라졌죠. 하지만 그 다음 날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남자 당장 해고해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만 남기고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본사로 불려갔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 말이 수정의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뒤 신문엔 공장 화재, 실종자 명단에 이도윤 씨 포함. 그 한 줄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벌이에요. 사랑을 감춘 대가.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름을 잃고 웃음을 잃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공장의 하루는 새벽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새와 기름, 먼지와 사람의 땀이 섞인 공기 속에서 기계의 심장은 가장 먼저 깨어났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걷히면 작업복의 첫 냄새가 바람에 묻어나왔습니다. 수정은 그런 냄새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그저 수연 씨라 불리며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자유였어요. 하루 종일 같은 기계 앞에서 서 있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늘 거칠었고 이마엔 금세 땀이 맺혔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군가 곁에서 진심으로 수고했어요라 말해주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묵묵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일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아 고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정은 처음 봤습니다. 수연 씨, 손 다치면 안 돼요. 도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조용한 온기였죠. 그녀는 가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대답도 못한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오고 쇳가루 냄새가 밥 냄새에 묻히면 그제야 하루가 끝난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 댁 밥상엔 이런 게 없겠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지금만큼은 그냥 한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의 식판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이 수정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기숙사 천장에 반사된 불빛이 눈동자 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 낯선 기운이 돌았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한 장. 이번 주 회장 공장 시찰. 그 한 줄이 사람들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어요. 수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 이름이 이곳에 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공장에 내가 간다. 그곳에 있는 동안 넌 절대 나서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력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잠시만요. 저, 불필요한 감정은 버려라. 그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뚝 소리가 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작은 방 안의 시계 소리, 그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 같았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도윤이 그녀의 눈가를 보고 물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잠 못 잤죠? 그냥 더워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이내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문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고 그 뒤로 회장이 들어섰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생산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전체를 눌렀습니다. 관리자가 허둥대며 대답했죠. 예, 요 며칠비 때문에 자재가. 그때 도윤이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상화됩니다. 새 기계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수정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도윤의 얼굴.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좋군. 회장은 짧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름 모를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창고 뒤편 통로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 듯 공기 속이 눅눅했습니다. 아까는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말해야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수연 씨, 그분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회사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당신 얼굴을 오래 보시던데요.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머리끈이 풀렸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건 사랑이었지만 둘 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주변을 살폈죠. 그의 마음엔 낯선 두근거림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도 따라왔어요. 그녀에겐 뭔가 비밀이 있다. 며칠 후 공장 상부 회의에서 도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회장님이 눈여겨보신다던데? 괜히 튀지 말지. 위험해. 그 말들이 공기처럼 돌았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밤마다 수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죠. 한편 수정은 친구 영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에게 들킬 것 같아. 그럼 숨겨야지. 이제 와서요? 숨기는 게 더 죄 같아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늘 상처받지.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사랑이지.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기숙사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리고 공장 굴뚝 위로 불빛이 번쩍였어요.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장은 딸 수정에게
본사회의 참석을 명령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언론이 내 행방을 묻고 있다.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도윤은 납품 보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본사로 불려왔다. 본사 회의실의 거울 벽 앞에 앉은 수정.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장 소매를 곧게 펴며 숨을 고르던 순간 문이 열리고 도윤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는 납품 보고서를 들고 온 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이미 느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건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름 수연 씨 아니셨죠?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오래전 기억 같아서요.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공장 안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떠올렸죠. 수정은 그를 찾아 달렸습니다. 도윤 씨, 그의 모습이 빛 속에서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벽을 잊었습니다. 빛과 어둠, 신분과 이름, 그 모든 게 사라졌죠. 하지만 그 다음 날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남자 당장 해고해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만 남기고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본사로 불려갔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 말이 수정의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뒤 신문엔 공장 화재, 실종자 명단에 이도윤 씨 포함. 그 한 줄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벌이에요. 사랑을 감춘 대가.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름을 잃고 웃음을 잃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비는 새벽부터 내렸습니다. 처음엔 먼지의 결을 훑는 듯 부드러웠지만 시간이 쌓이자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깊어졌어요. 공장의 기계들이 깨어나며 금속의 체온이 서서히 올랐고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심장 속까지 스며들었죠. 수정은 장갑을 낀 손으로 도면을 넘겼습니다. 손끝에 오일 자국이 번져도면 위엔 작은 그림자가 남았어요. 습기 섞인 공기가 살갗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누구의 딸도 회장의 그림자도 아닌 수연 씨로 살아있는 지금만큼은. 도윤은 멀리서 기계를 손보며 말했다. 이 라인 모터가 미세하게 떨려요. 오늘 안에 잡아야 할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들었죠. 빛이 이마에 닿자마자 그는 자연스레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수연 씨, 손 다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단순한 주의였지만 그녀의 가슴을 이상하게 덮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을 돌고 기계의 리듬 속에 녹아들어 사라졌죠. 점심 무렵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구내식당 창문에 김이 서리고 쇳가루 냄새에 밤 냄새가 섞였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비 오는 날은 라인이 예민해요. 조심하세요.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수정은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길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오래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운명은 늘 그렇듯 조용히 균열을 냈죠. 그날 오후 게시판에 공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이번 주 회장 공장 시찰. 그 한 줄이 사람들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어요. 수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분이 온다고요? 도윤의 물음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내가 간다. 그곳에서 절대 나서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권력의 냉기가 그 말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저는 불필요한 감정은 버려라. 그건 내 자리가 아니다. 뚝 통화가 끊겼죠. 남은 건 전화기 너머의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예요. 다음 날 회장의 차량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비를 가렸고 경호원들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박혔죠. 회장이 걸음을 멈추자 사람들의 숨이 고였습니다. 생산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전체를 눌렀어요. 관리자는 허둥대며 대답했습니다. 예, 며칠비 때문에 자재가. 그때 도윤이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상화됩니다. 새 기계가 곧 들어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죠. 자네가 책임자인가? 아닙니다. 오래 일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수정의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도윤의 얼굴, 그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좋군. 회장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어딘가 낯선 의심이 맴돌고 있었죠. 그날 저녁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창고 뒤편 통로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죠. 수정은 그곳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아까는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말해야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 씨, 그분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회사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당신 얼굴을 오래 보시던데요.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끈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죠. 손끝의 온도가 미묘하게 남았고 그 온기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빗소리가 마음을 숨겨주잖아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스피커가 울리고 메인 패널 전압 이상, 전원 차단 준비, 경보가 공기 위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달렸죠. 배전반 앞은 이미 물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밸브를 잡았지만 금속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금핀 반대쪽 같이 당겨주세요. 수정이 힘을 주자 탁 소리가 났죠. 그와 동시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전. 세상은 빗소리로만 구성되었어요. 공기 속의 어둠은 사람을 겁주지 않고 서로의 윤곽을 조용히 섞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의 숨결이 손등에 닿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등이 켜지자 붉은 빛이 얼굴의 윤곽을 나눴어요. 그 빛 아래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네요. 아직. 그의 미소는 짧고 조용했죠. 그러나 다음 순간 라인 3 쪽에서 스파크가 터졌습니다. 뒤로. 그가 그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불꽃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오늘 말하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누군지 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싶었어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기계 쪽으로 향했죠. 비는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배수로를 넘기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 대피시켜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보면 돼요. 도윤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번개가 한 줄 스쳐갔죠. 그날 밤 공장은 온통 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물, 철, 숨, 그리고 이름. 그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었어요. 남은 건 정막과 아직 꺼지지 않은 붉은 표시등 하나. 내일 본사로 불려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이야기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그 밤보다 더 긴 약속처럼 들렸어요. 이야기만 하고 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며칠 뒤 신문 한 귀퉁이에 이름이 실렸습니다. 공장 화재, 실종자 명단에 이도윤 씨 포함. 그 한 줄이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정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아닌 공기가 가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빛이 스며올 때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벌이에요. 사랑을 감춘 대가.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잃고 웃음을 잃고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후에 그녀를 붙잡은 가장 조용한 기도처럼 남았죠.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 흰 입김이 맺히고 유리 뒤로 보이는 공장의 철골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어요. 비와 바람으로 얼룩졌던 지난밤의 흔적이 이제는 조용히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하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병실 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초를 세고 있었죠. 이틀째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엔 그림자처럼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신문 속 활자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장 화재 실종자 이도윤. 그 세 단어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죠. 눈을 감으면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괜찮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계속 겹쳐졌어요. 그녀는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을 스쳤고 그 아래로 눈송이가 녹아내렸습니다. 눈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냉기가 심장 안에 자리를 잡았죠. 며칠 뒤 그녀는 본사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직 3개월 및 유학 파견. 문장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이건 내가 원한 결과야.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그 명령 속엔 딸에 대한 사랑 대신 체면이 자리했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있던 눈물이 빛을 머금고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도 망가질 수 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배웠죠. 그날 밤 그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그날 이후 소식 없어? 없어. 구조대가 다시 수색한다는데 결과는 장담 못한대. 편지라도 남겼을까? 모르겠어. 내 아버지 쪽에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 대답에 수정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장의 임시 사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도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접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수연 씨에게 내가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당신이 미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손 다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으니까요. 사진 속에는 여름날의 공장, 철골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빛, 그리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대신 심장이 울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켰군요. 하지만 세상은 슬픔에 머물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유학 준비, 언론의 관심, 그리고 아버지의 철저한 통제. 모든 게 그녀를 또 다른 껍데기로 밀어넣었죠. 비행 전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병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 아래 흰 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녀의 두 손은 무겁게 떨렸습니다. 왼손엔 여권, 오른손엔 도윤의 편지. 그 사이에서 두 세계가 갈라졌죠. 도윤 씨,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의료실에선 작은 생명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예요. 세상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어요. 지금 뭐라고요? 생명이 있어요. 아직 작지만 분명합니다. 수정은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흔들렸어요. 도윤 씨의 아이.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창문 앞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손 다치지 않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 줄이 심장 안에서 불이 되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한 달 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은 가을쯤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두려움이 따라왔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이 허락할까? 그러나 또 한편으론 그 아이가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죠. 밤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네요. 아직. 그 말이 아기의 심장 소리와 겹쳤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노트를 썼어요. 노트의 맨 앞장엔 단 한 줄. 이 아이는 사랑으로 남길 것. 하지만 세상은 그 결심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우연히 의료 기록을 확인했고 모든 걸 알아버렸죠.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없어야 한다. 수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의 서류에 서명을 했죠. 그 서류는 비밀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하얀 옷의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천천히 잦아들 때 수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괜히 태어나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대신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의 걸음이 멀어지고 복도 끝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작은 편지 한 장을 아기의 포대기 사이에 넣었죠.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은 이름도 웃음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해외로 떠났고 세월은 그 빈자리를 서서히 덮었죠. 하지만 그 어느 겨울밤에도 그녀의 꿈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복도, 작은 울음,
그리고 사라지는 포대기의 온기. 그녀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라도 기억할게요. 겨울의 끝은 유리창에 남은 얼룩처럼 미세했어요. 눈발은 사라졌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죠. 그녀는 빌딩 24층 회장실의 커튼 사이로 번지는 아침 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닿은 반지의 표면이 살짝 차가웠어요. 30년 전 그날의 폭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보고서, 더미와 일정표가 오늘의 일정을 말해줬죠. 신사업본부 통합 발표 오후 2시. 수정은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얇지만 깊었고 어깨의 각도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내면의 어떤 문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문이 2번 두드려졌습니다. 대표님, 곧 신임 본부장님이 도착하신답니다. 비서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안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안쪽엔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낯선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묘하게도 그 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걸음의 리듬, 숨의 길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까지. 이재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전 어둠 속에서 들려왔던 이름과 겹쳤어요. 수정은 눈을 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벗은 남자의 눈빛이 낯선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30년 전 공장 창문으로 스며들던 빛의 각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의 진폭은 반뼘 정도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죠. 회의는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 하나, 모두가 기억의 그림자를 건드렸어요. 닮았어. 도윤 씨와 너무 닮았어.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자 흩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커피잔 둘과 빛의 잔여뿐. 수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죠. 재민, 그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지? 며칠 후 새 본부장 부임 인사 겸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텔의 라운지는 금빛 조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명함을 건네며 웃었죠. 수정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의 움직임만 좇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했죠. 술잔을 들 때마다 시선이 창가로 향했고 그 눈빛 속엔 이유를 모르는 고독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 씨,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거의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엔 2사람뿐이었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대표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뵈었는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직감이 좋은가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눈빛이 잠시 그녀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윤이 공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눈과 같은 결의 광선이 비쳤죠. 수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 불을 끄려다 그녀는 문득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봉투 하나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입양 서류 비공개. 아버지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죠. 그녀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어요.
출생지 서울 553 부인과 입양인 이재민, 친생부 불명, 친생모 무기명 보호 요청. 글자가 흐려질 만큼 눈앞이 젖어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숨이 멎은 듯 했죠.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은 그녀가 아이를 잃은 바로 그해 그날이었습니다. 기록상 무기명이라 적혀 있었지만 수정은 알았습니다. 그 공란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음을. 밤이 깊어가며 창문 너머엔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수정은 책상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속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을 신문하는 듯 했죠. 이재민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수정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발표 훌륭했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었어요. 그 눈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죠. 그날 이후 수정은 그를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때도 그의 작은 버릇들이 도윤과 겹쳤어요. 손끝으로 펜을 돌릴 때의 각도, 생각할 때 턱을 살짝 괴는 자세,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버릇.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죠. 밤마다 꿈속에서 그의 어릴 적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너였니? 며칠 후 재미는 내부 브리핑을 위해 본사 데이터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도윤이 일하던 공장의 아카이브가 통합된 곳이었죠. 수정은 우연을 가장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관리 중이세요? 예, 오래된 기록을 정리 중입니다. 불편하진 않죠? 괜찮습니다. 이런 공기 오히려 익숙해서요.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익숙하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죠. 기계의 냄새, 금속의 차가움,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사람의 땀 냄새. 그건 도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세계의 냄새였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그는 자료를 정리하다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1980년대 공장 전경, 작은 글씨로 수연팀 작업일지라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죠? 그녀가 다가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죠.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어요. 이 여성분이 혹시 대표님? 그의 질문에 손끝이 얼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죠. 그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는데도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날 밤 수정은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선 그 아이의 얼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다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모든 게 현실이라면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반지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이 아이가 우리 아이였어요. 눈물이 손끝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30년을 돌아온 시간의 증거처럼 조용히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로비엔 새벽 햇살이 번졌습니다. 재미는 출근길에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숨을 쉬는 법을 배우려 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당신의 약속 지켜졌어요. 이 아이는 살아있네요. 창밖엔 봄의 첫빛이 번졌습니다. 눈이 녹고 유리벽에 새 그림자가 생겼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에게 그날 이후의 모든 계절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이른 아침의 공기는 유리처럼 얇았어요. 회장실 창문을 열자 미세한 먼지가 햇살에 떠올랐죠. 수정은 하얀 셔츠 단추를 잠그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어제 본 그 서류의 글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입양인 이재민. 단 4글자였는데 그 안에 30년이 눌려 있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었다 놓았고 또다시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해요. 탁자 위 전화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본부장님이 곧 회의실로 올라오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잔잔했죠. 수정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래요, 준비해요. 회의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거렸고 유리창 너머로 봄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따르며 조용히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죠. 재민이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대표님. 이른 게 좋아요. 조용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가늘게 흐르고 있었죠. 그의 손등 위로 빛이 번졌어요.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정은 그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0수년 전 아기가 넘어져 올 때 보았던 그 자국과 같았죠. 숨이 가빠졌어요. 본부장님, 혹시 어릴 적에 병원에 간 기억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글쎄요, 어릴 때 수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그 한마디에 손에 쥔 펜이 떨어졌어요. 금속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쓸고 지났죠. 그는 급히 주워들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대표님? 아, 괜찮아요. 잠깐 정신이 없었네요.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수정의 시선은 서류 위가 아니라 그의 손끝과 눈 동선 위에 멈춰 있었죠. 말끝마다 익숙한 리듬이 묻어나왔어요. 단어 선택, 쉬는 타이밍, 심지어 웃을 때 코끝이 살짝 움직이는 습관까지. 그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 내 아이야.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오늘 시간 괜찮아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네, 대표님. 그녀는 창밖을 한번 보고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주세요.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진동을 느꼈어요. 해가 지는 시간, 산의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한 뒤라 잔잔한 음악만 흘렀죠. 수정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늦지 않으셨죠? 괜찮아요.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입양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예,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입양하라고. 그녀는 숨을 삼켰어요. 손끝이 조용히 떨렸죠. 혹시 출생지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서울 553부인가라고 하더군요. 왜 물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저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대표님 주변에 있으면 기억이 흐릿해지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그럴 수 있죠. 인연이란 게 참 묘하잖아요. 그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번졌어요.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재민 씨, 네. 혹시 당신 어릴 적 이름이 기억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사진 속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던 걸 본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 이름이에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였어요. 그는 입술을 떨었죠. 대표님 무슨 농담을. 농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에 반지를 돌렸습니다. 이 반지 당신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그날 이 반지가 함께 사라졌어요. 그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 사본. 그의 손에 그것을 내밀었죠. 종이 끝이 그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건 왜 저에게? 당신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친 그의 눈이 한참 동안 멈췄죠. 이름이 같아요. 생년월일도.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숨이 얕아졌죠. 그럼 대표님은? 그래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말이 끝나자 카페 음악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그럴 리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키려 했어요. 왜 이제서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모든 기록이 끊겼거든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요?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난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저물고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가 자리를 떠난 뒤 카페엔 커피 향만 남았어요. 수정은 손바닥으로 눈가를 눌렀죠. 울음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빌딩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보고 있죠? 우리 아이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온기가 살짝 남아 있었죠. 이제 내 차례예요. 당신이 지켜줬듯이 나도 지킬게요. 멀리서 새벽 첫 기차의 경적이 들렸어요.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대표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함께 하시죠. 재민.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죠. 그래, 내일은 밥을 먹자. 그게 시작이니까.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늘은 희미한 빛으로 물들었죠. 수정은 눈을 감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도윤 씨. 우리 아이 돌아왔어요. 바람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밤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유리벽을 타고 잔빛이 미끈하게 흘렀죠. 수정은 불을 거의 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끝 모니터 불씨가 손등을 스쳤고 그 빛이 반지의 둥근 테를 얇게 감싸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하루 안에 30년이 돌아온 느낌이었죠. 어머니. 짧은 호칭 하나가 가슴을 흔들었어요. 말 한 조각이 오래 묻혀있던 시간을 깨웠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필름 봉투를 꺼냈어요. 흑백 인화지 4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 낮은 지붕, 굴뚝 그림자. 그리고 구석에서 웃는 두 사람. 그 옆에 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아릿했어요. 사진 가장자리가 부슬부슬 달아 있었죠. 손톱이 스칠 때마다 가루가 조금 떨어졌어요. 당신 기억나죠?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을 스치던 바람이 잠깐 멎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재민 집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낯설게 반짝였어요. 손끝이 조심스레 답장을 눌렀습니다. 잘 들어가요. 내일은 천천히 이야기해요.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 한동안 더 쓰고 싶은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멈췄어요. 지금은 속도를 줄이는 게 맞았습니다. 불 꺼진 복도를 걸었어요. 카펫에 발이 푹 잠겼고 환풍기 소리가 천장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죠.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얼굴이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야간 경비의 라디오가 작게 흘렀죠. 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오자 비냄새가 아주 엷게 남아 있었어요. 봄의 초입, 차가운 흙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핸들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신호등이 붉은색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사이 그녀는 손바닥에 반지를 꼭 쥐었어요. 금속이 체온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벽시계가 새벽을 가까이 두고 있었죠. 차분한 어둠이 현관까지 깔려 있었어요. 전등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가 커튼 틈을 살짝 벌렸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의 작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식탁 끝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머그잔에 물을 받아 천천히 삼켰죠. 목 안쪽의 건조가 조금 가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언제나 가장 늦게 배운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노트를 폈어요. 오늘의 일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단어들을 줄세웠습니다. 입양 서류, 산부인과, 설계도면, 손등의 흉터, 어머니. 단어가 줄지어 앉자 가슴이 차분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오래 묵힌 편지 봉투를 올렸어요. 표면에 번진 잉크가 달빛을 먹었죠. 도윤에게. 입술이 그 글자를 소리 없이 따라갔어요. 시간이 그 자리에서 얇게 접혔습니다. 편지를 펼치지는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고 첫 줄을 떠올렸죠. 만약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면 내 이름도 잊어줘요. 오래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아주 조금 따뜻해졌어요. 히터가 꺼졌다 켜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무릎 담요를 당겨 허리에 둘렀어요. 시계바늘이 한 칸 움직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잠들 수 없을 때는 걸었어요. 복도를 왕복하며 어둠의 길이를 쟀죠. 서랍장이 액자 하나를 평평하게 세우고 유리 위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햇빛이 강한 계절에 서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아주 짧게 울렸어요. 새벽의 벨소리는 얇고 낯설었죠. 문 앞 인터폰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택배입니다, 대표님. 경비실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 작은 상자를 받았어요. 보낸 이 표기는 무기명으로 처리돼 있었죠. 상자 안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어요. 포장을 풀자 얇은 체인 목걸이와 사각 플라스크 크기의 낡은 라이터가 나왔습니다. 라이터 측면에 얕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니셜이. 금속 표면에 스크래치가 빗살처럼 누워 있었죠. 손톱으로 긁자 아주 미세한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동봉 메모엔 줄 2개뿐이었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돌려드립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끝 획이 조금 떨려 있었어요. 누구지?
그녀는 메모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주머니에 옮기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옅은 기억의 빛이 멀리서 번졌어요.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어요. 재민 도면을 더 살펴봤어요. 일부에 메모가 있습니다. 라인 B의 새 모듈 시도.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타이핑했죠. 그래요. 내일 이야기해요. 오늘은 푹 자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라이터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둥글게 눌렸어요. 그녀는 창가로 갔어요. 베란다 문턱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깨어났다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죠. 서서히 몰려드는 새벽 기류가 지방 공기를 아주 조금 바꾸었어요. 심호흡을 2번 했어요. 가슴이 서서히 가벼워졌죠. 마음속 오래된 방 한 칸이 문을 반쯤 열어 젖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눈을 붙이려다 다시 일어났어요. 갑자기 떠오른 이름 하나가 머릿속 언저리를 빙글 돌았죠. 산부인과 간호사. 그날 서명을 도와주던 중년의 손. 혹시? 그녀는 서류철에서 연락처 묶음을 꺼냈어요. 위임장 뒤편에 메모가 있었죠. 당시 담당 K간호, 초록 만년필. 희미한 잉크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곧장 전화하지는 않았어요. 새벽을 깨우는 일엔 예의가 필요했죠. 대신 메모를 따로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 9시 K간호 연락. 펜 끝이 종이에 작은 점을 남겼어요. 소파로 돌아와 등을 기대었어요. 천장에 미세한 금이 그녀의 시선을 천천히 이끌었죠. 다음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지. 머릿속 지도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그는 지금쯤 잠들었을까요? 침대 머리맡에 도면을 펼쳐두고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철야로 익힌 습관대로 중얼거리고 있을까요? 그의 숨길이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어요. 배터리 표시 옆에 알림점 하나. 비서실 오전 8시 회의 일정 조정 완료. 일상의 문장이 새삼 낯설게 보였죠.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아주 약하게 지었습니다. 복잡한 날에도 하루의 그물은 제자리를 찾는 법이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손등 위 혈관이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게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시계바늘이 2칸 더 움직였죠. 유리창에 회색이 먼저 스며들기 시작했고 새벽의 냄새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젖은 흙과 고무, 아주 얇은 비누 냄새였어요. 머리맡 상자에서 라이터를 다시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다 닫는 소리를 귀 가까이서 조용히 확인했죠. 딸깍, 아주 오래된 시간의 소리. 그 소리에 심장이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를 덧붙여 상자를 닫았어요. 돌려받은 약속 보관. 문장 끝에 점 하나가 긴 문장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남길 시간이었어요. 새벽 불이 거실 바닥에 얇게 깔렸어요. 그 불이 커튼 주름을 따라 흘렀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창가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더 왔어요. 재민 아침에 혹시 시간 되면 잠깐만 같이 산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앞 공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웃었어요. 그래요. 7시 반 회사 앞에서 잠깐의 망설임 뒤에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 손바닥에 열이 내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6을 향해 걸어갔어요. 새벽이 스스로를 밝히는 중이었죠. 그녀는 옷장을 열고 얇은 코트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고 반지를 손가락에 다시 끼웠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자 금속이 부드럽게 식어 있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속 자신에게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말의 속도를 낮추고 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손바닥으로 라이터를 감쌌어요. 지나간 시간이 지금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죠. 지하 주차장 공기의 냄새가 익숙하게 올라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창문에 송기가 얇게 맺히고 와이퍼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아질 것 같았어요. 도로의 신호가 초록으로 이어졌어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났죠.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가 바로 다시 껐어요. 오늘은 소리보다 공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회사 앞 공원에 도착했어요. 산책로 가장자리 개나리가 밤새 힘껏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의 목재가 새벽 이슬에 눅눅했죠. 그녀는 벤치 등받이를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검은 코트깃을 세운 재민이었죠.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숨은 일정한 간격으로 들고 났습니다. 그녀는 그 리듬을 눈으로 세웠습니다. 춥진 않아요?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공기가 깨끗하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생각이 계속 나서요. 봉투엔 도면 조각이 2장 들어 있었어요. 모서리에 펀칭 자국이 나 있었죠. 라인 비세 모듈, 인력 재배치, 가느다란 피라비, 도윤의 글씨와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이 메모 내가 들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너의 손에서 다음 문장이 자랄 거니까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다물고 눈으로 벤치 옆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짧고 단정하게 그가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아침 공기 위로 둥글게 떠올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들려줘. 너의 새 문장.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젯밤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버렸거나 누가 나를 데려갔거나 그건 이미 바꿀 수 없는데. 그는 손 위 도면을 한번 접었다 폈어요. 지금부터 누가 나와 함께 할지는 내가 고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아주 조용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좋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그 선택 내가 지켜볼게. 말끝에 바람이 잠깐 스쳤죠. 개나리 꽃잎 몇 장이 벤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죠. 발끝으로 작은 물웅덩이를 피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겹치고 벌어졌습니다. 회사 건물의 유리가 아침빛을 강하게 반사했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그의 눈동자가 맑게 빛났죠. 문이 열리고 로비의 공기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그녀는 뒤돌아 공원 가장자리의 노란색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30년이 돌아와 새벽에 닿는 모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한 발 뒤에 섰어요. 기계의 움직임이 둘의 숨을 같은 간격으로 묶었습니다. 숫자 판의 불빛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의 인사말이 짧게 스쳤어요. 평소와 같은 하루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반지를 한번 돌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는 9시에. 그녀가 말했어요. 예,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죠. 그 음 안에서 오래 잃어버린 무게가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빛이 회의실 테이블을 길게 덮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라이터를 손바닥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금속의 둥근 모서리가 마음을 한번 스쳤어요. 회상의 밤은 끝났다. 이제 기록의 낯을 쓰자. 그녀는 노트 첫 줄에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글자의 잉크가 종이 속으로 고르게 스며들었어요. 문득 아주 멀리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괜찮아요. 우린 결국 만나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종이가 포개지고 펜 끝이 딸깍 소리를 냈죠. 일상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아주 얕게 지었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쓰자. 가슴속에서 새 문장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도윤, 오늘 우리 아이가 다시 걸음을 배워요. 아침 햇살이 천장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밤새 남겨둔 서류 위로 빛이 천천히 흘렀죠. 수정은 펜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반지의 차가움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빛은 조용히 손바닥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책상엔 세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낡은 라이터, 그리고 반지 하나. 모두 도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라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그 금속의 냄새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2번 노크되었어요. 대표님, 회의실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갈게요. 그 말이 끝나자 반지 위로 빛이 한번 반짝였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벽마다 빛이 흐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네. 오늘은 그분의 이름을 되찾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덮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오래된 동료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정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힌 이름 하나를 복원하려 합니다. 조명이 천천히 낮아지고 스크린이 켜졌어요. 스크린 위에는 1994 프로젝트 아카이브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죠. 이 설계의 창안자는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그의 이름은 도윤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죠. 플래시가 번쩍이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어요. 스크린 속엔 낡은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줄마다 손으로 그린 잉크 자국, 끝에 작게 남은 글씨가 있었어요. D, Y, 프로토타입 1.0.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불려지는 걸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의 설계는 지금까지도 이 도시의 뼈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재민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철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표지엔 도윤의 서명 아래 새로운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트 마이너스 레코드 수정 앤 재민. 이건 아버지의 기록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기록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죠. 어머니라는 단어가 심장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기록은 완성됐어요. 그 순간 빛이 스크린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도심 빌딩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렀죠.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이 맑았어요.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고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윤 씨는 언제나 빛을 좋아했어요. 그녀의 말에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했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죠. 빛이 없으면 아무 구조도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의 미소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알겠어요. 그가 남긴 건 도면이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햇빛이 유리벽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공기만이 그 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벗어 아들의 손에 올려주었죠. 이건 내게 남길게요. 그의 빛은 이제 내 안에 있어야 하니까. 재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바닥 위 반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 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복원된 도면과 백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습니다. 추가 기록 대표 수정. 잉크가 번지며 글씨가 천천히 자리 잡았어요. 이 기록은 도윤, 재민, 그리고 나의 이야기다. 문장을 마친 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라이터를 켜자 불빛이 작게 타올랐어요. 그 불빛이 반지 위로 비쳤습니다. 당신의 이름,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눈을 감자 도윤의 웃음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 미소가 오래된 공기 속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엔 종이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죠. 유리창 위로 별빛이 맺히고 그 위에 도시의 불빛이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의 빛,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죠. 그러다 아주 멀리서 아침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새고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번졌어요. 수정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빛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사람을 남긴다. 그 문장이 잉크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긴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 가벼워졌어요. 이제 두려움 대신 평화가 남았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 씨,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세상은 이어지고 있어요. 밖에서 새벽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빛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와 서류 더미 위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열며 천천히 속삭였죠. 이제 모든 계절이 당신의 이름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록, 오늘도 살아있어요. 아침 공기가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커튼 틈 사이로 햇살이 흘러 책상 위 서류들을 덮었습니다. 수정은 손끝으로 반지를 돌리며 잠시 숨을 고르죠. 손끝에서 30년의 세월과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빛은 손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낡은 수첩, 라이터, 그리고 반지. 모두 도윤이 남긴 흔적이자 이제 수정과 재민이 이어받을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수첩을 열었죠. 잉크가 바랜 글씨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문이 2번 노크되었어요. 대표님, 회의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실로 갈게요.
수정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었죠. 회의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바닥을 타고 길게 늘어져 있었고 수정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졌죠. 복도 끝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이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은 도윤 씨의 기록을 완전히 세상에 남기는 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덮는 주문처럼 들렸죠. 회의실 안은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오래된 동료들이 모두 자리했어요. 스크린에는 1994 프로젝트 아카이브 레스토레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고르며 그녀의 발표를 기다렸죠. 오늘 우리는 잊혀졌던 기록 하나를 복원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설계의 창안자는 30년 전 이 회사의 초석을 세운 기술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스크린 속 도면이 확대되며 손글씨로 남긴 메모가 선 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D, Y, 스트럭추럴 베이스 원점. 그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불려지는 걸 누구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의 설계는 지금까지도 이 건물과 도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재민 옆에 섰어요. 그의 손에는 도윤의 설계 일지와 복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기록이에요. 재민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완성될 기록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심장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어갈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죠. 스크린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였습니다. 도면 속 선들이 겹쳐지며 완성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도윤의 손글씨 메모가 화면을 따라 흐릅니다. 빛은 어둠을 지나야 완성된다. 회의가 끝나고 둘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심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햇살이 빌딩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 유리벽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윤 씨는 늘 빛을 좋아했어요. 그녀가 말하자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남겼나 봐요. 맞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 구조도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의 미소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알겠어요. 그가 남긴 건 도면이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햇살이 반사되며 반짝였어요. 도시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와 재민은 잠시 시간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재민의 손에 올려주었어요. 이건 너에게 남길게. 그의 빛은 이제 내 안에 있어야 하니까. 재민은 잠시 말없이 손바닥 위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테이블 위에 복원된 도면과 백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었죠. 추가 기록 대표 수정.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글자가 숨을 쉬었습니다. 이 기록은 도윤, 재민, 그리고 나의 이야기다.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라이터를 켜자 불빛이 반지 위에서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당신의 이름,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자 도윤의 웃음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 미소가 오래된 공기 속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별빛이 유리창에 맺히고 도시의 불빛과 함께 겹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빛, 이제 여기 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맑아졌죠. 시간은 흐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새벽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타고 들어와 서류 위를 부드럽게 덮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빛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사람을 남긴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세상은 이어지고 있어요. 커튼을 열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모든 계절이 당신의 이름으로 흘러갈 거예요. 불을 끄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록, 오늘도 살아있어요. 빛이 유리벽을 타고 흐르며 그 이름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수정 씨, 고마워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이어온 한 사람의 기억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감정이 있다면 작게나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수정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나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는 이건 너무 감동적이에요처럼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